사주와 취업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연간은 사주의 근본이요, DNA, 뿌리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연간에 의해서 월에 12개의 싹을 틔울 수가 있고, 그 중에 하나의 싹으로 태어나면 그 싹은 60개의 꽃을 피울 수가 있는데 60개 중에 하나의 꽃으로 태어나면 또 12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그 중에 하나의 열매로 태어나면 이것이 바로 이 사주가 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등용이온 공화사신의 원리입니다. 천간은 양이고 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활동적이고 현실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이고요. 일간의 생각과 의도에 해당하며 반면에 지지는 의미요 질적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실제의 모습이고 어, 육체, 현실에 해당하며 또한 그 결과에 해당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연주는 초년, 국가, 해외, 조상, 월주는 청년기, 사회나 직장, 부모, 형제, 연월이 이른바 사회공에 해당하고요. 일시는 나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주는 중년, 가정, 나와 배우자, 또 시주는 노년기, 제2의 공간, 자식 등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를 언제나 늘 그, 생각하고 사주를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비견의 궁의별 의미를 봤는데요. 오늘은 이 겁재가 각 궁에 왔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견에 비해서 비견과 겁재는 보통 협력과 나눔, 경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 비견에 비해서 겁재는 일종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 음겁재, 양일 간의 겁재인 이거를 양인이라고 그러죠. 이런 칼날인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노출돼서 내가 겁탈당하고 배신당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한 양인이나 겁재를 잘 활용을 한다면은 이 일간이 이 권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주로 양인은 이런 칼날인자 양인을 잘 활용을 한다면 검찰이나 군인이나 경찰이나 이런 권력 부서 등을 얻을 수가 있고요. 사주 조합이 별로 좋지 않으면은 이런 양인이니까 이런 장비, 이 도구 이런 걸 잘 활용하는 그런 직종에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비겁의 나머지 의미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제자매나 친구나 동료, 협업자, 동업자, 또 때로는 경쟁자, 아, 경쟁자 중에 비견은 선의 경쟁이라면 겁재는 아주 대결 국면이 강하다. 복식, 대결, 배경, 이런 배신, 이런 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각 궁에 이렇게 겁재가 왔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겁재는 비견에 비해서 이 능력이 좋습니다. 비견은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관계임에 비해서 이 겁재는 양으로 이렇게 스펙트럼이 레인지가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겁재는 비견에 비해서 협력보다는 경쟁적인 요소, 그래 리스크가 노출돼 있다. 그런 측면이 강하고요. 때로는 이 리스크에 노출돼서 당하는 겁니다. 내가 털린다는 얘기죠. 겁탈당하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있다 보면 나도 그 환경에 적응하게 돼서 어, 나도 큰 죄책감 없이
타인을 기망하거나 타인을 배신하거나 그럴 가능성도 크게 됩니다. 잘만 활용하면 권력을 얻게 되고요. 주로 권력 부서죠. 검찰, 경찰, 군인 이런 연간에 이렇게 겁재가 오면요. 이 천간은 드러나 보이는 거죠. 일간과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다양한 친구, 동료를 사귈 수 있겠구나. 나와 코드가 동일하게 음으로 동일하든 양으로 동일하든 그걸 떠나서 이 음양에 걸쳐서 있으니 스펙트럼, 이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다양한 친구들을 사귈 수가 있겠다. 어릴 때 다양한 친구들과 인간관계를 맺어서 그럴 그 마인드가 돼 있다는 거죠. 마인드가 오픈되어 있다. 그리고 친구가 있다면은 국가나 해외에도 SNS 같은 거 할 때 해외에 팔로우가 많을 것이다. 그렇게 이름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어릴 때 이런 겁재가 있어서 조금 조금 힘도 있고 이게 양인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조금 더 다양한 친구들과 함께 몰려다니며 조금 과격하게 사귀는 측면도 있었겠구나.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실제 그렇고 안 그렇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 이 지지에 있을 때는 실제 그럴 가능성이 크죠. 지지는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지지에 있다 해서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아, 국가 단위, 해외 단위, 초년에 나를 도와주는 하를 든 양인으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으니까 힘이 세지는 겁니다. 힘이 지지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그러나 청가는 그렇게 보일 뿐이지요. 그래서 어, 다양한 친구를 맺을 것이다. 때로는 경쟁도 할 것인데 아, 병화 입장에서는 연간에 이렇게 겁재가 있으면은 현실적으로 경쟁자라는 의식을 느끼는데 좀 희박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먼 곳에. 이제 월 간에 있으면, 예, 이제 라이벌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평화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이 사회궁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궁에 해당하니까요. 아, 또 월에 있으면 사회에서 내가 나의 재물, 나는 이 정제와 합을 해요. 정제, 내 것이죠. 이것을 정제 입장에서는 이 겁재가 칠살에 해당해요. 칠살은 죽인다 소리죠. 이 정제를 죽여버린다는 얘기예요. 나의 재물, 내가 아끼는, 사랑하는 여자, 나의 예금, 나의 월급, 이런 거를 털어간다는 것이죠.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칠살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천간의 합은 여섯 번째 글자와 합을 하는데, 즉 갑을명정무 기가 갑으로부터 자신서부터 출발하면 여섯 번째 글자입니다. 근데 한 글자를 더 가면은 갑과 경의 글자는 경금은 갑목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 커는 정도가 아주 매우 강하다. 그래서 일곱 번째 글자를 칠살이라고 해요. 그 칠살 관계가 성립되려면은 음양이 같은 관계에서 칠살 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글자 내에서 칠살 관계 또는 밖에 있는 글자 간의 칠살 관계죠. 밖에 있는 글자와 안에 있는 글자의 간에는 합을 하기 때문에 칠살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이 있으면 이게 양일 간의 겁재니까 이른바 칼을 든 강도에 해당하는 양인입니다. 강력한 경쟁 의식을 느끼게 돼 있어요. 이게 사회고 직장이고 학교고 그러니까요. 예. 또 그런 친구나 직장이나 사회에 내 위험이, 내 리스크가 노출돼 있다는 거죠. 언제 내가 빼앗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와 이게 동료이기도 하니까요. 같이 협업을 한다. 프로젝트를 같이 해서
프로젝트를 같이 한다는 얘기는 이 신상관 활동을 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웃풋, 그 결과에 대해서 각자 이 기여한 만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분배받아 가야 되는데, 왠지 병화 입장에서는 정화에게 조금 밀린 듯한, 조금, 병화는 자기 몫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왠지 조금, 같이 프로젝트를 했는데, 정화가 더, 성과를 더 많이 가져가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양일간과 이렇게 양과 음이 만나면 양이 손해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월은 부모 형제궁이니까요. 부모 형제가 나의 재물을, 나의 아끼는 이 재물을 빼앗아 갈 수가 있다. 털어갈 수가 있다. 이야기는 뭐냐면은 병화일간이 돈을 벌으면은 부모 형제를 배려해야 된다. 베풀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래서 월에 있는 경화는 강력한 경쟁자이자 또 협조를 하면은 반드시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줘야지 지불해주지 않으면은 언제 나의 재물을 빼앗아 갈지 모릅니다. 이렇게 음일간이 양일간을 만나면요. 주로 음일간은 이 양에 해당하는 글자를 주로 활용을 합니다. 활용을. 이게 양은 주로 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고, 일간으로 오면 양의 글자를 잘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등나개갑이라고 그래요. 이 등은 등나무라는 얘기고요. 이게 넝쿨이라는 거죠. 나는 이끼라는 거죠. 이끼가, 이 개가, 그 나무를, 감목은 커다란 소나무인데, 소나무를 층층 감고 올라간다는 거죠. 큰 소나무에 이끼가 타고 올라가든지 이런 칡넝쿨 같은 게 타고 올라간다. 즉 을목은 갑목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을목은 갑을 만나면 좋습니다. 갑목은 을을 만나면 자기 몸을 꽁꽁 등나무나 칡나무가 감고 올라가기 때문에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갑목은 그야말로 을목한테 겁탈당, 빼앗기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등나개갑이라고 그래요. 예, 이렇게 시에 오면은 이 시는 나의 그 자식궁에 해당하고 말년이고 미래고 나의 앞마당이자 비밀 공간, 나의 사무실, 식당, 내가 영업장을 차렸다. 그럼 영업장도 되는 것이죠. 이게 말년에 형제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이게 자식궁이니까요. 또 손 아래 내가 편하게 생각했던 후배나 이런 사람한테 내가 이 재물을 털릴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시는 이게 왜 겁재는요, 나는 이 정제와 합을 해요. 근데 겁재는 이 편재의 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겁재는 편재의 성향을 거의 가지고 있어요. 이 합을 하면은 상호 섞여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에, 나는 정제, 나의 사랑하는 부인이나 내 예금이나 이런 현금이나 이런 건 정제죠. 근데 이 겁재는 편재와 친화적이기 때문에 겁재는 편재의 성격을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재는 커다란 큰 돈이라든지 사업성 또는 뭐 일확천금 한꺼번에 큰 돈을 벌겠다는 그런 마음가짐, 또 유흥, 오락, 도박, 또 외도 같은 거 하는 거죠. 바로 일명 바람 피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편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자식이나 그 후배에 해당하는 나의 아랫사람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어디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은 일확천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익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투자하면은 말년에 털리기가 아주 좋다. 그런 거를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겁재가 시에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 시는 나의 비밀 공간이기도 하니까 내 비밀이 누설된다는 겁니다. 털린다는 거예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지지로 오면은요, 이 겁제의 성격, 좀 아까 말씀드린 요런 양인, 겁탈, 배신, 요런 리스크에 노출된 거, 요거 플러스 나의 근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휴대폰, 병화 휴대폰이면 휴대폰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끔 배터리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생기죠. 그래서 인간 입장에서 보면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내 뿌리가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자신감, 자존감, 또 소신, 주장, 고집 이런 게 세져요. 나를 도와주는 동료가 있으니까요. 연애에 있으면 멀리 있는 동료 같죠. 해외나 국가나 그렇고요. 또 조상궁이니까 조상의 은덕, 조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른바 인복이 있는 것이죠. 이 지지에 이런 근이 있으면, 연애에 있으면은 조부모의 도움, 내지는 해외 친구, 멀리 있는 친구의 도움. 여기는 월은 부모 형제궁이니까 부모 형제, 사회에서의 도움. 일은 배우자궁이니까 또 배우자의 도움. 시는 자식궁이니까 자식의 도움. 이게 지지에 이렇게 겁재가 있으면 이런 도움이라는 인복이라는 긍정적인 좋은 측면과 한편으로는 겁재니까 내 재물을 겁탈해가는 빼앗아가는 또 나를 배신해서 빼앗아가는 이런 부정적 측면하고 함께 있습니다. 이게 지지에 있으면. 근데 대부분 뿌리가 되는데 이게 힘이 지나치다 보면은요. 이게 뿌리가 돼서 나를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힘이 강성하게 되면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이런 겁탈당하고 배신당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관계성 때문에 그래요. 안 좋은 친구와 어울리다 보면 그런 친구들처럼 나도 모르게 어느덧 그런 행동, 그런 행태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힘은 되겠으나 지지에 있으면 모두 연월일시 마찬가지입니다. 힘은 되겠으나 내가 분탈당할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형국이니 언제 내가 빼앗길지 모르는 상황이 되고요. 때로는 나도 매일 빼앗기다 보면 나도 거기에 익숙하고 나도 남을 타인 걸 어, 거리낌 없이 도덕적 양심 이런 걸 많이 생각하지 않고 나도 그렇게 사기치든지 남의 걸 겁탈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 지지 모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의 힘이 강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지에 이렇게 겁재가 오면은 이 병화 입장에서는 이게 제왕지에 해당해요. 오화에서. 아주 강력하죠. 그래서 아주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지는 조상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 가풍을 이야기할 때 연지를 많이 봅니다. 연에 정인이 왔다. 그러면 선비 집안이네. 아주 그 도덕군자, 양심 있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일간과 연치의 관계만을 보고서 그렇습니다. 꼭 그러냐? 그것은 나머지 8글자를 다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겁재가 왔다고 그래도 이 8글자를 보니까 겁재가 아주 유용하게 좋게 쓰였다. 그러면은 조상의 은덕이 아주 좋은 겁니다. 아주. 근데 이게 흉신으로 사용됐다. 그러면 조상복이 별로 없는 거예요. 조상이 한번 털렸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털렸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국가도 우리 IMF처럼 털릴 수가 있죠. 초년에 털릴 수도 있겠다. 해외에 친구들은 있으나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까 여기 연간에 있으면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또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그 공감 능력 같은 게 좋습니다. 근데 이 지진은 실제 현실이기 때문에 조금 이 겁재는 그, 아, 이 비견에 비해서 스펙트럼이 넓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친구들을 해외에
또, 이 국가, 지금 서울에 산다면 뭐 부산이나 제주에도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다. 또 멀리서 나를 도와주는 친구들도 있겠다. 이렇게 해서도 되거니와 또 한편에서는 이게 조상짤이니까 이렇게 조상이 그 조상궁에 겁재가 오면은 조금 겁재는 아까 이 편재와 거의 유사하다고 그랬죠. 조상들이 좀 일확천금을 노린다든지 조금 뭐 도벽이라든지 이런 편재적인 아니면 커다란 뭐 큰 사업을 꿈꾼다든지 일확천금을 꿈꾼다든지 도벽이 있다든지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흉신이라면 또 한번 털린 수도 있었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잘 활용이 됐다. 그러면 이게 양인이거든요. 그러면 검사도 될 수 있고 군인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 양인이나 양인고 그럼 술토가 되죠. 술토가 양인고가 됩니다. 예, 그러면은 아주 힘을 쓰는 무인, 이 장군, 아주 장사 그런 쪽으로도 잘 풀리면은 잘 활용하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연애운 오면 일간 입장에서는 너무 멀어가지고 이게 해외의 도움, 할아버지가 도움을 주는 것보다 부모, 형제가 도움 주는 게 나로서는 훨씬 도움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있는 것보다 월에, 월에 있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또 월과 일에 있는 게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러나 월에 있는 게 더 크다고들 하죠. 격을 잡을 때. 마치 이게 사주는 계절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름에 이거 4, 5 전부 다 여름인데요. 여름에 시원해 가야 겨울에 그 따뜻한 날보다 더 덥습니다. 예, 그래서 격을 월 위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월에 겁재가 오면요. 이게 제왕이거든요. 이게 12 이제 운성으로 어, 병원 5화에서 제왕이고요. 정원 4화에서 제왕이에요. 아주 강력한 힘을 얻는 거예요. 부모, 형제, 사회로부터요. 예, 예, 사회나 직장으로부터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강력하죠. 예, 또 한편으로는 이게 강력한 힘을 가진 애들이니까 내 리스크가 위험이 많이 노출됐다 소리고요. 잘못하면은 내 걸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월지에 이런 겁재가 오면은 내가 사회나 직장 생활에서 많이 빼앗길 수가 있겠다. 힘을 얻는다는 그, 측면보다 보통 빼앗기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면이 있다고 그랬죠. 뿌리가 되는 아에게 힘을 준다는 측면과 또 얘네들은 아주 칼을 든 강도나 도둑 정도에 해당해요. 이 양이는 오화는 병화 입장에서 강도고요. 이 사화는 정화 입장에서 칼은 안 들었으나 그 내 걸 뺏어가는 도둑 정도에 해당해요. 이게 강력한 애들이기 때문에 요 애들을 칠살이나 정관으로 어느 정도 순화시켜야 됩니다. 컨트롤을 해서 내 것을 빼앗아 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 칠살, 즉 편관이나 정관이 없으면요. 이 능력 좋고 이런 그런 양인이나 겁재들이 나를 무시합니다. 내 얘기를 안 들어요. 이럴 때는 강력한 칠살로 얘들을 타일르고 제압을 해야죠. 예, 그렇게 해야 얘네들은 잘만 컨트롤을 하면은 아주 일을 잘합니다. 일을 잘해서 좋게 아웃풋, 성과,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만 활용하면은 오히려 더 큰 권력이나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예, 5월에 정화가 되면은요. 이렇게 정화가 5를 하면은 이게 오화가 떴다는 얘기는 이게
병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월에서 지장 간에 병기정이 있는데요. 공기가 투간돼서 병화 이 양반의 입장에서는 칼을 든 양인이 투간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강력하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칠살로 병화 입장에서는 임수가 칠살입니다. 칠살로 얘를 컨트롤을 하겠다는 것이죠. 또 칠살은 이렇게 양인하고 합을 해요. 이런 경우를 양인 가살이라고 그래요. 이 양인이 기고망장한 칼을 든 이 양인을 칠살로 멍에를 씌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멍에 가짜거든요. 살로서 기고만장한 칠살에 멍에를 채워서 얘네들을 컨트롤하겠다. 내 재물을 빼앗아가지 않게. 예, 요런 경우 이게 양인격이고 이 칠살 임수를 격국론에서는 이걸 상신이라고 그럽니다. 상신이 서로 상자인데요. 이때는 돕는다. 격이 성격게 되게끔 돕는다. 그래서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상신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양인격이 성격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양인은 칼을 든 무인이나 권력 그걸 의미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권력 부서 또 국가 단위에 있기 때문에 연주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권력 부서에 근무할 수가 있게 되는 자격을 갖춘 겁니다. 반면에 양인 합살은요 살이 문제가 됐을 때입니다. 양인 가살은 양인이 문제가 됐을 때예요. 요게 문제가 돼서 살로서 멍에를 씌우는 거고 살로서 컨트롤 하겠다는 것이죠. 이 양인의 폐단을 살이 해결해 주는 거고요. 양인 합살은 이제 살의 폐단 때문에 실살은 나를 죽이는 글자거든요. 얘도 너무나 강력하네요. 나를 그거는 게 죽인다 이거죠. 죽일 살자를 씁니다. 그래서 칠살이거든요. 이 강력한 병이 임을 보면 이게 임진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자기 고를 깔아서 굉장히 강력하게 돼 있습니다. 이 칠살의 폐단을 내 양인 칼든 얘를 이 칠살을 컨트롤하는 도구 수단이 양인이 되는 것을 양인 합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인 합살과 양인 가살은 개념이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칠살이 문제가 돼서 양인으로 해결을 한다. 그때는 이 양인이 상신이 되는 거예요. 음일간을 보면요. 이 병화의 지장간이 무경병이 있는데요. 본기가 투간이 돼서 이른바 겁재격이 됐어요. 겁재격은 정관으로서 다스려야 되거든요. 이게 나의 정관은 이게 임수입니다. 그래서 정임합을 하죠. 그런데 이 겁재 도둑놈 입장에서는 임수가 칠살입니다. 칠살로 이 도둑놈을 도둑질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임순우가 상신이 되는 거예요. 격국론에서요. 에, 적천수류에서는 이 상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용신이라고 합니다. 용신이요. 이게 월에 있을 때는 주로 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격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일지가 겁재로 왔다. 그러면은 요거 자체가 간여지동이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간여지동, 간과 천간과 지지가 같다 그 얘기거든요. 오행이 같아요. 오행이 같은데 겁재기 때문에 음양만 다른 것이죠. 그럼 또 제왕을 깔았으니까 이렇게 경신, 뭐 을묘 이런 비견을 깔은 것보다 더 힘이 막강할 수가 있습니다. 제왕을 깔아서요. 비견을 깔으면 자기의 록을 깔은 건데 록이 근이 된 건데 이거는 제왕지가 뿌리가 됐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기의 생각을 즉시 행동화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고 그랬죠. 어, 이게 자기의 뿌리가 연이나 월에 있으면은 자기의 행동을 할 때 부모, 형제나 사회, 국가 이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이거는 자기의 공간이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을 생각하지 않고, 즉, 생각이나 배려의 폭이 작다는 것이죠. 나만 생각해도 된다. 시에 있으면, 시가 뿌리가 되면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자식도 생각해야 되고, 월에 있으면 부모, 형제나 사회도 생각하고, 연에 있으면은 국가나 이런 그런 것도 염두에 둬가면서 어, 행동을 해야 될 텐데, 이건 내 뿌리니까 내가 나 자신에게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옳다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늘 옳으니까 이게 나를 극하는 이 정관, 이것이 사회 규범이거든요. 국가가 되는 것이고요. 사회의 도적 질서가 되는 거고요. 이런 것을 무시하게 돼요. 내가 옳다는 그 신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이렇게 양인을 까르면은 강하니까요. 이 관살 입장에서도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걸 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면은 간여진동이 되면 자신감, 자존감 이런 게 하늘을 찌르고요. 고집, 뭐 소신, 주장 이런 게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뭐 독불장군이다, 아나무인이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 알고 이게 친구들과 함께 일을 하면은 그 결과를 서로 나눠 먹어야 되는데 이게 워낙 강하다 보니까 다 독식하려고 그래요. 독식. 결과는 자기가 성과는 다 가져가려고 그러고 사회의 도덕이나 규범은 무시하기 일쑤고 자기가 옳다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사귀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친구 관계가 원만하지가 못해요.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또한 이 간여지동 일주는 혼인에 불리하다고 그래요. 이게 임자, 이 임일간, 이 사람이 남성이라고 그러면은 여기는 부인궁이거든요. 부인이 여기에 진입을 해야 돼요. 부인은 화가 되는데요. 재성이 일로 들어와야 되는데요. 이게 재성 입장에서는, 이 정제 입장에서는 이 자수가 7살이에요, 7살. 이렇게 정임합을 하니까 이게 이 정화가 임수의 여자예요. 부인인데 이 자수는 이게 천간으로 올라가면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이 개수가 정화를 크는 거예요. 7살.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성격도 자기만 옳다고 그러고 아나무인이고 자기 고집 이런 게 세고 또 현실적으로 여기 오면은 힘듭니다. 왜? 그 자기가 여자 입장에서는 극을 맞으니까 그렇죠. 7살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나면 혼인에 불리하다. 또 임수가 여자라면 여기에 관이 와야 되는데 임수의 관은 무토가 돼야 되는데요. 저 기토가 임수의 관이면은 이제 기토가 되는 것이죠. 기토 남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워낙 강하다 보면은 이 일주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관이 여기 들어오기가 부담스러워요. 관이 일주를 컨트롤하고 잘못된 곳으로 일탈하지 않도록 통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규범, 상식, 관행 이런 걸 다 무시하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하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 부인이 자기가 맨날 옳다고 하는 것이죠. 남편 대접을 잘 하지도 않고 남자를 무시하기 일쑤예요. 그러니 어떤 남자가 성격도 자기가 맨날 옳다고 그러고 힘은 강력하고 남자 알기를 늘 무시하고 그런 여자에게 누가 장가를 가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혼인에 불리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논리가요. 그래서 대인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직업을 가질 때도 사람들과 별로 부딪히지 않는 그런 전문직이나 실험실에서 연구만 한다든지 또 운동을 해도 자기 혼자 하는 종목 있죠. 역도라든지 이런 거요. 이 팀워크가 요구되는 그런 운동에도 부적절합니다. 힘은 좋으나 힘은 굉장히 좋죠. 정신적인 힘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힘도 매우 강력합니다.
또요, 이렇게 간여지동이 되면은 현관과 지지가 하나의 글자입니다. 하나의 글자예요. 그래서 이 자수가 파손되면은 일간의 몸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목숨을 반납해야 돼요. 이런 일주가 임자일주나 병호일주, 개해, 정사. 임자나 병호는 이게 다 양인들이죠. 자수나 오화가요. 개해나 정사는 양인은 아닙니다만은 겁재죠, 겁재. 또 양인 일주라고 하는 게 무오 일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양인 이 무토를 화와 같이 보는 화토동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무는 토고 오는 화기 때문에 인성을 깔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런 사람은 임자나 병호 이런 데에 비해서 같은 양인이지만 조금 배운 양인이다. 오로지 여기는 칼 들고 설친다면은 여기는 조금 학벌이 조금 있다. 이게 오화가 인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게 정사, 이것도 겁재죠. 겁재를 깔았어요. 이것도 좀 전에 양인을 깔은 칼은 안 들었으나 힘은 역시 막강합니다. 겁재를 깔았기 때문에요. 유사합니다. 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그런데 여기서 이게 남자 사주면 상관이 없는데 남자 사주면 아주 힘이 파워풀하다. 이런 정도. 그리고 그 어지간한 그 혼인에 불리하고 전문직 이런 게 맞다. 그런 거 다 동일한데요. 이게 여자 사주로 태어나면은 이게 정화가 여자라면 정사 이렇게 되면 이게 이른바 고란살이라고 해요. 고란살. 이 여자가 밤에 외롭다는 것이죠. 외로운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남자가 결혼을 했어도 이게 집안에 잘 안 붙어 있으려는 거죠. 힘들으니까. 아니면은 결혼을 못 하든지. 그러니까 밤에 외롭다는 거예요. 이런 고란살에 해당하는 거는 주로 여자에만 해당합니다. 갑인도 이게 이거는 이제 비견을 깔았지만 간여지동이니까요. 워낙 이게 세니까 남자가 극을 하기에 컨트롤 관리 통제하기에 버겁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밤에 외롭게 된다는 거고요. 을사일주도 사화가 이게 상관입니다. 그러면은 상관이 관을 상하게 한다고 그래서 상관이거든요. 예, 정관을. 그러니까 이 양인을 깔은 것과 유사한 거예요, 이게. 이 상이 관을 이 정관을 스크래치 낸다, 상하게 한다. 그래서 이거를 룰을 기존의 규범이나 룰 관행을 안 지킨다, 깨버린다. 룰 브레이커가 되는 거예요. 을사 상관을 깔았고 신에도 역시 상관을 깔았죠. 무신 이건 식신을 깔았는데 이건 별 그렇게 요 네 경우보다 그렇게 강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사가 고란살인 것은 이 간여지동가 말씀드린 주장 고집이 강하고 여기에 남자의 별인 관성이 들어오기에 굉장히 버겁다. 그래서 이 정사일주 이런 게 고란살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예, 시지에 오면은요. 이게 자식이 뿌리가 돼준다는 의미도 되죠. 도움이 된다. 그러면서 후배가 나를 도움이 돼준다. 그러나 자식이나 후배한테 빼앗길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예, 또 말년에 내가 털릴 위험도 있다. 털릴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게 겁재는 아, 나는 정제와 합을 하지만 나는 나의 성격은 이 정제와 같아요. 그래서 꼼꼼하고 현실적이고 근데 겁재는요. 이게 아까 큰 돈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일확천금이라든지 투기라든지 오락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외도라든지 이런 겁니다. 이 돈으로 해도 정제는 시간이 돈이다. 내가 차곡차곡 월급 받아서 시간이 쌓이면 큰 돈이 된다는데요. 이 편제는 시간이 돈이 아니라 타이밍이 돈이라는 거죠. 주식 싸게 사서 비쌀 때 팔으면 된다. 또 집 싸게 사서 비쌀 때 팔으면 된다. 지금 뭐도 미래지향적인 조금 투자 이런 그런 게 리스크가 늘 큽니다. 이 겁제의 성향이 그래요.
그래서 나보다 노년에 아랫사람이나 후배, 자식들이 뭐 어디에 투자하면 어머니 좋습니다. 그거 사야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 투자해서 돈을 날리게 될 공산이 크다는 거죠. 이런 양반들은 노년에 어디 투자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요, 이 겁재는 이게 나의 재성의 정제가 나의 돈이자 먹을 양식입니다. 내가 열심히 식상으로 활동을 한 농사를 지은 그 아웃풋, 그 결과물이 쌀이거든요. 쌀이자 돈, 식량이에요, 식량. 그것을 겁재가 칠살로 죽여버려요. 그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보통 쌀 그러면 이 편인이 식신을 그거면 편인 입장에서는 편관이 칠살이 됩니다. 그러면 밥그릇이 엎어진다. 그래서 편인 도식 내지는 효신 탈식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식신이 밥그릇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알고 있는 분이 많은데 이건 식신이 밥그릇이 아니라요. 이 밥은 이 정제에 있습니다. 식신 활동을 내가 농사를 지은 그 결과가 이게 쌀이고 밥입니다. 이게 편인으로 식신을 도식한다는 얘기는요. 내가 농사를 못 짓게 한다는 거예요. 안 진다는 거예요. 이 편인이. 예.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밥그릇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에 겁재가 있으면요. 이게 이 겁재는 아니 재물은 나의 그 생명을 그 키워주는 근원입니다. 그래서 양명지원 근원 근본이라 소리죠. 그것을 그것을 겁재가 칠살로서 아주 죽여버리기 때문에 내 먹을 게 없어져요. 그래서 내 생명을 연장시킬 그 근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년에 이런 게 있으면은 내 몸이 아파서 병원비로 돈이 많이 지출돼서 그럴 가능성도 큰 거죠. 노년에 이렇게 겁재가 있으면은 노년에 많이 아파서 돈 지출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내 목숨이 되는 거는요. 예, 나의 친어머니는 정인입니다. 정인과 합을 한 것이 편제 우리 아버지예요. 왜 아버지가 제에 해당하느냐? 내 가족을, 내 형제를 먹여 살리는 책임이 제에 있어요, 아버지에. 그리고 결혼을 하면 부인이 제가 되죠, 정제가. 부인이 가족을, 나 포함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란 얘기예요. 예. 그런데 이 시지에 겁재가 있다 소리는 그 나의 목숨을 책임지는 이 재물을 그거기 때문에 노년에 많이 아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뿌리가 돼서 노년까지 살 수는 있으나 그럴 가능성이 크죠. 이렇게 노년에도 나의 뿌리, 나를 도와주는 자식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은 자식들은 부모 공양도 해야지. 또 부모가 많이 아프면은 부모도 그 병수발도 해야죠. 자식도 많이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재물이 많으면은 자식에게 빨리 다 물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자식들 간의 싸움도 안 일어나고요. 또 물론 본인의 노후, 병원비 이런 거는 다 챙겨놓고 나눠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요. 그리고 또 시는 자기의 비밀 공간, 안방, 뭐 마당, 뭐 제2의 나의 공간인데요. 이게 털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비밀이 노출될 수도 있다. 또 노년에 후배의 배신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도 아울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 두 글자에 해당하는 것만 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주 전체로 보면 한번 볼까요? 예, 이 사주는 일주가 간여지동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일지가 겁재로 돼 있어요. 아주 아까 이게 혼인에 불리하다고 그랬죠. 이게 남자 사주라고 그래도 역시 여자 사주는 외롭기까지 하고 남자 사주는 워낙 이게 강력하기 때문에 혼인에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거는 나머지 이게 시주나 월주, 연주를 다 배제하고 일주 하나만 놓고 판단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주는 어디까지나 이 8글자 전부를 봐야 돼요. 이 양반은요, 굉장히 사주가 좋은 사주입니다. 이 정사의 엄청난 파워를 이 가지고 아, 좋은 쪽으로 잘 활용한 양반이에요. 이 양반은 이게 이 사주를 볼 때 이제 적천수류에서 보면은요, 자기 편은 오행으로 보면은 사화와 이 인목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이 정화의 기운을 다 빼가는 글자들이에요. 정관이고, 칠살이고, 칠살은 편관이고요, 식신이고요, 재성이고요, 이거는 정관이고요. 이게 5글자가 반대편이고요. 내 편은 이 사화하고 인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 전수적인 논리를 이각에서 사주를 보면 이게 신약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오거나 화가 오는 운이 좋아요. 예, 이게 목화용신이다. 그래서 보통 화가 용신이고 목은 희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화가 용신이라고 그러면은 이 양반이 이 개축, 이 대운 10년 동안 아주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아주 거의 장관급에 해당하는 10년 내내요. 그리고 이 개수가 오면은 지금 임자의 임에 이 정관이 중증이에요. 정관이 2개 이렇게 남아 있으면 편화된다고 그러거든요. 칠살화된다고 그러거든요. 더더욱이나 칠살이 왔어요. 그러면 안 좋아야 됩니다. 이게 화가 용신인데 화를 그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양반은 여기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장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하다는 얘기죠. 이 억구론적인 적천수론적으로 이 양반이 잘된 걸 설명하기가 그렇게 설명력이 높지가 않다. 또 격국론으로 보면은 6월에 태어나서요. 이게 편제격입니다. 재성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간여지동으로 돼 있으면은 강력하니까 이런 경우는 이게 길신이기 때문에 이 재성을 생해주거나 관으로서 보호를 해줘야 돼요. 관은 있으니까 생하는 글자가 이 기토가 상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양반이 이 갑인 대운에 회사를 또 창업을 해가지고 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신을 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상신이 날아가 버리니까 회사 차려서 쫄딱 망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잘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각각의 입장에서 보고 이 사주 제가 보기에는 저는 주역의 논리에 입각해서 보는데요. 이렇게 연애 정관이 있다는 얘기는 이 정화는 상으로 보면은 이게 간목 내지는 인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인성이기 때문에 초년에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그리고 정임합은 천간합은 일간이 추구한다고 그랬어요. 추구. 이렇게 만약에 이 양반이 시에 있는 임자와 정임합을 해서 이게 합반 내지는 기반이 된다고 그러면 이 양반이 관을 할 수가 없어요. 거의 장관급을 10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기반이 됐거든요. 이게 그러면 2개 중에 하나를 묶어놨기 때문에 잘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보통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이거는 임수가 뿌리가 너무 멀리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은 근이 없는 이게 병지입니다. 여기가 병지예요. 그리고 이거는 욕지라 그렇게 강어지가 못합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거의 장관급을 했느냐. 예, 예, 그런 설명이 조금 약합니다. 물론 여기 개축에서는 이게 이제 관대지거든요. 관대지이기 때문에 힘을 받아서 그렇다 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설명력이 그다지 이 억부론적인 것보다는 약간 나으나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조금 어, 이 자체가 신약인데 이게 다 칠사론이 왔는데 그리고 재운이 왔고 사유축 금국을 해가지고 신약연대가 되고 사유축 금국이 돼서 수의 기운이 더 강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몸의 병들거나 관운이 더 없어져야 돼요. 이게 설명이 잘 안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주를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상으로 봐서 인목이 오면은 정화가 가장 좋아하는 글자입니다. 이게 인목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합반이니 기반이니 그게 아니라요.
얻고자 한다. 그래서 어릴 때 공부를 아주 잘했을 것이다. 그리고 정화는 문자의 상이 있고요. 기토는 이게 책의 상이 있어요. 책 두 권을 이렇게 포개놓은 형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왕성한 기운을 자기의 유순한 성격으로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서 또 재물도 추구하고 관을 하겠다는 의사예요, 이게. 그래서 연예에 있는 관을 했기 때문에 거의 장관급을 10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하고 사하고 만나면은 인사해입니다. 이게 맹파에서는 인사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그 원수지간이다. 그래서 오래 할 수가 없게 돼 있다고 설명을 하죠. 관을 하지만 그다지 오래 하지 않고 한 10년 하고 이제 회사를 창업해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은 무엇이냐? 아, 이거는 맹파적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완벽하게 통제 관리할 수 없는 관은 이게 일종의 재물입니다. 예, 그래서 이 양반이 아, 이 갑인 대운 이후로는 회사를 창업해가지고 아주 돈을 잘 벌고 있어요. 이분은 또 이게 임수가 자식이에요. 자식도 둘인데 자축 공망이기 때문에 또 이 권력 조직에 대한 어, 이게 수공망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조직이나 권력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회사 장악력이 아주 좋아요. 또한요, 또 제가 이분 사주를 보고 선생님 부친은 이 유금이 부친인데요. 부친 입장에서 보면 사후와 기토, 임목으로 다 자기가 포위당한 형국입니다. 아, 그래서 부친은 오래 사시지 못하셨을 것 같고 이미 다 돌아가셨을 공산이 큽니다. 아마 2007년 정도에 이 죽대운에 이 병술련에 돌아가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더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대부분 유금이 젠데 축이 오면 사유축이 와서 금의 기운이 더 왕성해졌는데 왜 기운이 좋은데 왜 돌아갑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양반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축이 오면은요, 이 유금의 양포태로 보면은 이것이 묘에 해당합니다. 원래 유금의 묘지는 묘목이 그, 그 태절묘니까요. 이 진토가 묘지가 되는 거거든요. 진토가. 음포태에서는. 그러나 양포태에서는 축토가 묘지입니다. 그런데 병술련이 오면요. 이게 축수를 해가지고 닫혀있던 묘가 열려요. 그래서 이 양반이 부친인 이 묘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수리 오면은 이 사화가 통해요. 사화가. 이게 화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옷을 반합을 해가지고 화기가 왕성해집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묘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돌아가신 거죠. 이런 걸 제가 말씀드렸더니 정확하게 맞았다고 이런 거는 제 눈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공부도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서울대를 나오셨고 아주 박사학위까지 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런 문자의상의 체계상의 이 글자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이 배합이요. 또 이 사주를 주역으로 전환을 시켜놓고 보니까 선춘계는 이 수지비가 돼 있고요. 주역으로 전환을 시키면은 인생 전반부와 후반기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기는 선춘계라고 그러고요. 하반기는 후반기는 후천계라고 그래요. 근데 선천계가 수지비계의 오요를 차지했어요. 오요. 그러면은 오요는 군왕 임금의 자리예요. 그리고 비가 이게 딸을 비예요. 여기서는 모든 음들이 이 양반 혼자만 양이에요. 이게 희소성 가치면에서 오요가 가장 군왕에 해당하고 오효만 양이기 때문에 모든 음들이 이 오효를 잘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리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또 중용을 얻었어요. 중용은 이렇게 상계 세 개 중에서 가운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후천계 인생 후반기에도 밑에 세 개 중에서 또 중용을 얻었어요.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중지곤 곤계가 거듭됐다. 그래서 중지곤
이게 직방대 무분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경의 직내 의방에 아주 좋은 효사 내지는 그 좋은 말이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공부하는 계고요. 이렇게 주역계로 전환시켜서 이렇게 오효를 중용을 선천계나 후천계에 모두 중용을 얻은 사람의 사주는요, 원만하고 일이 다 잘 풀립니다. 아주 잘 풀려요. 그래서 큰 어려움이 없어요. 실제로 이 양반은 아주 그렇습니다. 자제분들은 다 외국으로 유학도 가고 아주 다 배움도 많고 재력도 많습니다. 재력도요. 그리고 부인이 내조를 아주 잘합니다. 아까 가녀지동 일주면 결혼에 불리하다. 그거는 이 정사만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이 양반의 강력한 에너지를 이게 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별이 태양을 깔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에너지가 파워풀하죠. 이 에너지를 좋은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주 구조로 돼 있어요. 주역으로 봐도 그렇고요. 제가 매일매일 그 주역계를 환산해 보니까요. 이분은 이 양반은 별로 흉한 날이 거의 없어요. 거의 인생이 원만하고 무사무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궁의별로 어떤 글자가 왔을 때 어떻다. 이것은 하나의 도식적이고 표피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전혀 불필요하다. 그렇게 오면 실력이 안 늡니다. 그런 걸 기반이 돼야 이 사주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글자 하나하나에 대해서요. 예, 그런 마치 바둑 공부를 할 때 이 정석을 공부를 하고 정석을 다 공부하면 그 정석에 연연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이 각 궁의 글자의 의미를 해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해석할 수가. 이것이 없이는 사상 누각이에요. 기초가 없는데 쌓아 올려봐야 그 누각이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